이번에 부동산 PF 참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금융회사들이 통상적으로 PF에 참여하느냐. 첫 번째,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그 다음 신협등 등 이금융권에서 한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 저축은행 사태,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은 거의 뭐 국내 부동산 PF는 거의 저축은행에서 다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만큼 저축은행에서 아주 그냥 빵빵 이렇게 밀어줬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축은행 사태로 벌어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축은행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규제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규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PF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축은행을 통한 부동산 PF가 유리한 거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 바로 중도금 제출이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몇 년 전에 대출 시장에서 중도금 대출 대란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도금이 대출을 안 해버린 거예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서 중도금 대출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네들이 PF 대주단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장만 중도금 대출을 해줘버린 거예요. 이 중도금 대출은 증권사나 이런 데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중은행에서 하던가 아니면 이런 이금융권에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시중은행은 되게 이거가 까다롭거든요. 중도금 대출을 하는 건. 저도 이제 시중은행 쪽에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그쪽도 알아보는데 사실 까다로워요. 중도금 대출도. 그리고 시중은행은 PF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하면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은, PF 대출을 하면 중도금 대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상당한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금 대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분양가가 9억 이상인 경우에 아예 안 돼요.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사업장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분양을 한다. 그럼 거기 아예 시행사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요. 뭐라고 하냐? 청약할 때 이거는 중도금이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니 중도금을 마련해갖고 청약을 하십시오라고 아예 공문을 내려보내요.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럼 계약금으로 통상 1억을 받죠. 그리고 만약에 공사가 이제 3년이다. 그러면 잔금에서 보통 한 40%니까 한 4억 정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 3년 동안 기간에 5억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3년 후,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수 분양자는 1억만 갖고, 그러니까 10%만 갖고서도 이거에 대해서 청약 당첨자가 되고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어떠냐면, 이 중도금 하는 시점에서 이 5억을 마련을 해야 돼, 본인 스스로가. 사실 이건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디라고 말씀 안 되지만 최근에 분양한 데도 10억이 넘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 이거 5억을 어떻게 마련해 오냐 이거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뭐 20억, 30억이 된다. 그러면 애시당 쪽은 중도금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수분양자가. 왜 그러면 그거는 진짜 소위 말하는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가들이 20억, 30억은 그냥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사실 중도금 대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억짜리다 이러면은 사실 일반 중산층에서 많이 분양을 받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중도금 대출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청약률이 확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나서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미분양 사태까지도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은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이 이 금융권에서 하면은, 물론 이제 9억 이하는 자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융시간에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중도금 대출의 역할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도금 대출은 청약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만약에 안 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사실 현금 부자들 외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청약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축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증권사에는 오픈하지 않고 본인들의 사업장에만 대출을 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중도금 대출 안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딴 데서 이걸 받아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제가 뒤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불리한 조건이어서 증권사는 중도금 대출을 하진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제2금융권이다. 그래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들이 주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 비용도 증권사에 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모든 대출, 증권사가 됐든 저축은행이 됐든 총 대출을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인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모든 것이다. 만약에 뭐 PF가 1000억의 PF가 대출이 됐다. 그럼 이 1000억에 관련된 모든 금리, 수수료, 각종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 합친 걸 다 뭐라고 한다? 통틀어서 올인 코스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인 코스트가 만약에 13에서 15%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0억을 PF 대출하면 그 중에 130억에서 150억은 뭐예요? 각종 이자, 수수료 이 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금융 비용이
비용이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융 비용을 이제 매몰 비용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면 이건 남는 게 없는 거고 돈 빌려 쓰는 그 대가로 지불하는 그거다 보니까 이건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능하면 이 올인 코스트를 결국 시행사에서는 어떻게 낮추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9에서 10%, 요즘은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8, 9%까지도 떨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차이가 좀 수수료가 작게는 한 3%, 많게는 5%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저축은행이나 사마일금고에서는 금리나 이자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수수료 부분이 붙이질 않기 때문에 올인 코스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저축은행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단점에 보면 자기 자본, 즉 이코티 비율이 최소 무조건 20%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20%가 안 되는 사업장은 애시당초 안 돼요. 20%라는 게 뭐냐면 총 지출 비용이 1,000억이다. 그러면은 이코티라는 거 뭐냐? 이거의 20%니까 200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만이 PF에서 700억 정도, 거기다 유복 합쳐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0억 이상을 받아야 된다니까 사실 이코티 이렇게 많이 갖고도 하는 시행사가 국내에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이 자금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질 않아요, 통상적으로. 왜? 200억이면은 이런 사업 최소 2개에서 3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해칭을 해버리지 한 군데서 몰빵을 치지는 않지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구조다 그러면 60억, 70억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증권사에서 그만큼 PF 대금을 높여서 준다는 뜻이에요. 높여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는 건 뭐가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 LTV가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축은행은 20%의 자기 자본 비율을 갖추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 PF 대출의 LTV를 낮추겠다는 뜻이에요. 거든요. LTV가 낮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금리나 수수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권사는 LTV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금리하고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생각해 보시죠. 지출이 뭐 1,200억이다. 증권사에서는 800억을 해주고 저축은행에서는 650억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럼 1,200억에 800억이면 예를 들어 70%다. 근데 650억이면 이게 50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LTV 70하고 LTV 55%하고 어떻게 금리가 같고 어떻게 수수료가 같겠어요? 동일하게 높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LTV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까지 얹으니까는 올인 코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축은행은 애시당초 왜 이코티 비율 때문에 이렇게 LTV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LTV 비율이 낮으니까는 금리나 수수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인 코스트만 갖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금융을 하시는 초보들이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 이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똑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어디 갈래? 저축은행에서 갈래? 아니면 증권사로 갈래? 200억을 갖고 있다 그럼 저 같으면 증권사로 갑니다. 왜? 주더라도 차라리 이 사업장은 3개를 하는 게 맞아요. 왜? 이 사업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200억 몰빵을 쳤는데 이 사업장이 분양이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스란히 다 덤태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200억을 뭐 60억, 80억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장을 해가지고 해칭을 하는 게 훨씬 더 시행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다 그러면 저축은행보다는 증권사로 갑니다. 왜? 그만큼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높은 만큼 당연히 금리 수수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단순히 숫자만 갖고 비교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자본 비율이 최소 2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축은행 지점장님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뭐 이사장님들, 신협조 이렇게 뭐 여러 네트워크에서 이제 내려온 지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옛날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는데 보면 간혹가다 요 비율이 조금 낮아도 해주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가물에 꽁 차듯이 한 100군데 찾아오면 한 군데 정도는 조금 낮아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저축은행에서 통상 500억 이상의 사업은 참여하지 않죠. 요즘은 이상도 해요. 요즘은 뭐 1,000억짜리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대주단을 구성할 때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컨소시엄 방식이 뭐냐면은 A란 저축은행 한 군데에서 만약에 500억을 다 간다는 게 아니고 A부터 A, B, C, D 해가지고 뭐 F까지 해가지고 10군데 이 저축은행이 연합을 해갖고 각자 50억씩 모으자 그래가지고 10군데니까 500억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예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금고에 보면 이제 각 동네에 보면 다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지점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가 모아가지고 50개씩 10개 5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대주단을 모집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다만 대주단을 모집할 때는 뭐가 있냐면은 LTV에 따른 트렌 A, B, C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모집하는 대주단은 컨소시엄 방식이기 때문에 트렌이 나눠지질 않아요. 통으로 해서 500억 딱 금리 몇 프로, 수수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트렌을 나누는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고 통상적으로 보면 단일 트렌치다. 단일 트렌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이 금리 수수료가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